그냥 내용 배우는 것보다 심화 배울 때가 훨씬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고 기울기가 10이니까 이쯤 그리죠. 자, 1초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1초일 때 속력 얼마로 쓰면 돼요? 네, 이런 거 쓰시라고. 2초일 때 속력은 20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3초일 때 속력은 30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간거리는 얼마예요? 낙하거리. 5m. 2초 동안 간거리는요? 20. 20이니까 여기가 5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0. 이거 15입니다. 15. 1초에서 2초 사이에 더 간 거리가 15라는 얘기죠. 자, 그럼 2초에서 3초까지 더 간 거리 이건 얼마일까요? 20. 이거 25인데요. 패턴 보여요? 패턴 보여요? 시간이 그래서 네, 2배 커질 때요. 3배 커질 때요. 각각의 칸별로 간 거리 비율이 얼마입니까? 1대, 3대, 5대. 그럼 그만 더 거리면 얼마일까? 1, 3, 5, 7, 9, 11 이렇게 늘어나는 비율입니다. 맞아요? 네. 자, 2초 동안의 낙하거리가 얼마라고요? 20이요. 되겠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거는요. 자유낙하하고 있는 몇 킬로짜리 그린 거예요? 1kg 그린 거니 10kg 그린 거니 100kg 그린 거니? 1kg. 그럼 10kg는 어떻게 그려요? 내가 자유낙하 시킨 1kg짜리 그린 거야? 10kg짜리 그린 거야? 100kg짜리 그린 거야? 상관없죠. 자유낙하는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kg든 10kg든 가속도의 크기 어떠니?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 증가량과 간거리 비율도 다 어떠니? 같아요. 지구상의 자유낙하하는 그래프의 그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량과 무관합니다. 됐죠? 질량하고 무관하다. 그러니까 가벼운 물체든 무거운 물체든 자유낙하 시키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져. 내가 20m 높이에서 어떤 아이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가벼운 깃털이 먼저 떨어지겠니? 무거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겠니? 동시야.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무조건 몇 초 만에 땅에 닿아야 돼? 2초 만에 닿아야 돼. 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 갈릴레이. 그게 중학교 3학년 교과. 알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면 중력 가속도만 받기 때문에 공기 저항 없기 때문에 질량하고 무관하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알겠어? 그럼 자유낙하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겠니? 자유낙하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공식을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꿔볼까요? 이 공식을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 1번은요.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이 자리가 0돼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G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무조건 GT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떨어지는데 3초 걸렸어. 이 새끼 속도 얼마야? 3초 걸렸어. 무조건 속도 얼마야? 30이야. 4초 걸리면 40이야. 거꾸로 얘기할게. 바닥에 닿을 때 50이야. 속력이. 몇 초 걸렸어? 5초 걸렸어. 알겠어?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야. 정해진단 말이야. 2번 공식도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꿔봐. 3번 공식도 바꿔보고. G가 10 아니에요? 네, 10인데요. 혹시나 9.8로 나오면.
S 그냥 H를 써도 돼요. 네, 맞아요. 수직으로 움직인 낙하거리는 S로 안 쓰고 H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낙하거리 H는 대부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번 곳이 어떻게 바뀌어? S는 2분의 1 G 2분의 1 GT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어. 낙하거리 이렇게 구한다고. 되겠냐? 2분의 1 GT 제곱. 그쵸? 처음 속도가 0이라서 V0가 다 지워져. 됐어. 세 번째 공식 어떻게 바뀌어요? 2GS 또는 H는 나중 속도의 제곱. 이렇게 돼요. 됐냐? 근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시키면 되죠. 1번 공식에서 시간 구하는 공식 불러. T는 G분의 V예요. 어떤 애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순간 15였어. 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고요.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5를 중력각도 얼마로 났는데 10. 그럼 몇 초 걸렸어? 1.5초 만에 바닥에 닿았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언제까지 10, 20만 나오겠니? 알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그 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나온단 말이야. 됐어? 자, 속력을 가르쳐주면 시간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낙하 높이를 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20m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겠니? 이런 식으로요. 됐어? 높이를 주면 이걸로 시간을 바꾸면 되죠? 맞니? 자, 그러면 이걸로 시간으로 바꾸면 T는 불러 루트 G분의 2H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높이만 하면 되겠어? 그러니 20m 낙하한다 그래서 중력과 속도 10이고요. 2 곱하기 20 그래서 계산하시면 2초 만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이제부터 활용해야 심화 문제가 풀려. 됐죠? 또는요 거꾸로요 20m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냐가 아니고 20m 낙하한 후에 속력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을 안 물어보고 속력을 물어봐요. 그럼 시간하고 상관없죠? 이거 쓰면 되죠. 그래서 20m 낙하하는 순간에 속력이 얼마겠니? 라고 하면 V는 뭐니? 루트 2G H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0 그래서 얘는 20m 낙하했으면 속력이 20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자고요. 이렇게 가자고요.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이야. 우리가 썼던 등가속도 공식은요. 살아있는 상태로 막 다양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됐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학화 했을 때 공식이나 그래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연학화의 거꾸로가 뭐야? 연직상반. 그래서 두 번째는 똑바로 던졌을 때 연직상반 운동인데요. 원래 물리원 심화를 하려면 물투하셔야 되는데 물리원의 심화 문제를 풀려면 물투하셔야 되는데 우린 물투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원 심화 시간에 물투 내용을 가져다 준다고. 이거 다 물투 내용이에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자, 호명아. 내가 바닥에서 20의 속력으로 얘 던져. 언제까지 올라가? 속력이 0 될 때까지 올라가잖아. 몇 초 걸려? 2초 걸려. 그래서 자, 속력이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갈 건데 그 순간이 2초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2초 동안 올라간 높이는 얼마겠니? 신기하죠? 모르겠죠? 근데 이거 알아요. 꼬맹아, 이거 거꾸로 봐라. 지랄? 거꾸로 보낸다고 이렇게 보냐? 자, 연직상반을 거꾸로 보면 뭐야? 속력이 0인 상태로 속력이 얼마가 20이 될 때까지 뭐 한 거랑 똑같은 줄 알아? 자유낙하한 거랑 똑같아.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럼 꼬맹아, 속력이 20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2초. 그러니까 이게 2초 동안 올라가잖아요. 됐어? 그럼 몇 미터 올라갔겠니? 2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얼마였어?
2초 동안 자연낙하한 거리가 아까 얼마라고 배웠지 우리? 20. 얘 몇 미터 올라가는 줄 알아? 20m 올라간다. 그려보자. 그래프 그려봐. 속력이 여기 될 때까지 이 상황을 VT 그래프로 그려봐. 연식 상반 운동도 물실 무게가 상관없나? 자, 볼게. VT 그래프야.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올라갈수록 속력은 일정하게 줄어드는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이라서요. 처음 속도가 20이잖아요.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어 0이 될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0이 될 때까지 2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넓게 보시면 20m가 왔습니다. 맞아? 이런 느낌이야. 오히려 그래프 그리는 게 심플해서 저는 주로 그래프를 그리지만 됐죠?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이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면 이 그래프 나오는 거 아세요? 맞아요. 처음 속도가 20이고 1초 지나면 속력이 10 줄어서 10 돼요. 그리고 또 1초 지나면 10 더 줄어서 0 돼요. 이걸 거꾸로 그리면 0부터 2초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면적도 같고요. 그러면 아까 세훈이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몇 킬로일 때 그래? 1kg 그래프 그린 거야? 100kg 그래프 그린 거야? 상관없어요. 자유낙하도 연직상반도 질량하고 무관하게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중력과 속도인 거죠. 그렇죠? 운동만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연직상반 운동을 연직상반으로 안 풀고 그냥 자유낙하로 풀어요. 똑같습니다.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올라가는 운동이 사실은 속력이 0에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과값들이. 저는 그렇게 풀어요. 자, 근데 연직상반 운동도 관계식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연직상반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얘는요, 처음 속도는 존재합니다. 있죠? 근데 나중 속도는 얼마일까요? 0입니다. 0. 그리고 가속도는 뭘까요? 마이너스 중력가속도예요. 그러니 요번에는 나중 속도가 있는 항목이 다 0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얘는요 0은 V0 마이너스 GT가 돼요. 보이세요? 자, 그래서 예쁘게 쓰려고 여러분들 얘는 V0는 GT야 라고 쓴 요 모습이랑 같지 않아요? 중간을 지울게요. 얘나 쟤나 같죠? 처음 속도를 들여 나중 속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같습니다. 잘 나가요. 세호 너 안 보이지? 확실해? 두 번째 공식이요. 여기다 쓸게요. 자, 두 번째는요. 처음 속도 있어요.
그죠? 안 지워집니다. 수직으로 올라간 거리니까 그냥 나쁜 습관으로 H 쓴다.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다. 되겠어?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이유가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요. 세 번째 공식도요.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GH는요. 마이너스 V0 제곱이라서 양쪽의 마이너스를 똑같이 소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공식이란요. 여러분들 1번, 3번 공식 똑같고요. 2번은요. 사실은 이거를 기하로 설명해 드리면 처음 속도에 해당되는 넓이인 이 삼각형 넓이에서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만 구한다는 얘기죠. 그냥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낙하로 그냥 푼다고요. 그래서 기하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은 그냥 자유낙하로 푸는 게 좋아요. 됐죠? 네. 근데 꼬맹아, 내가 20으로 던졌어. 이제 세 번째 가자. 연직 운동이야. 세 번째로 오면 연직 운동. 실제로는 말하면 20으로 던지면 거기서 끝나진 않지. 속도가 0이 됐다 다시 내려오잖아. 실제로는 연직 운동을 해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려. 올라갔다 속력이 0이 됐다 다시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냐? 어? 속력 20. 속력 20으로 던져. 올라갔다 속도 0 됐다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걸 네가 알아야 돼. 자, 20으로 던질 거야. 속도 0 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거야.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 그건 시간 속력 그래프. 여러분들 시간 속력 그래프 다 그리고 계시는데요. 저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데요. 속도는 방향 생각하시라는 거잖아요. 그거 속력 그래프. 자, 꼬맹아, 얘 올라가는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볼래? 플러스. 그럼 내려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속도 그래프로 그려줬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된 그래프가 이제 시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동안 1사분면만 썼는데요. 1사분면과 4사분면 다 쓰셔야 돼요. 속도가 마이너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 20이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어 0이 될 때까지 아까 그렸잖아요. 그 그래프. 됐어. 그리고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를 가지면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 새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주죠. 됐어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린다 그랬어요? 2초. 그러면 2초 동안 올라갔어요. 몇 초 동안 내려올까요? 2초. 2초. 그래서 이거 2초고요. 여기가 4초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네, 바닥에 닿는 거예요.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여기부터는 자유낙하죠.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요? 10.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력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0.
됐어? 사출대 속력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요.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구한 건 방향 안 보셨잖아요. 올라가도 플러스 내려가도 플러스 이렇게 다들 그리셨잖아요. 이건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요. 알겠어? 시간 속도 그래프로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축에 그려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내려갈 때도 자유낙하니까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꼬맹아,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2초 걸렸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도 몇 초? 2초.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는 빠르기가 반드시 어때야 되니? 같아요.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이 20이면 제자리 돌아와도 20으로.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 똑같아. 여기가 10이면 꼬맹아 여기도 얼마야? 10이야. 알겠어? 이렇게요. 같은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 빠르기 똑같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알겠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됐지?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 이거 면적이 뭐라고? 네, 변이, 간거리. 이거 얼마예요, 면적? 20. 네, 20이요. 이거 면적 얼마예요? 20. 거짓말. 마이너스 20. 무슨 말일까요? 이거 플러스 20. 이거 마이너스 20. 네가 플러스 방향은 뭘로 잡았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높이가 얼마? 20. 내려온 높이 얼마? 20. 그럼 제자리 맞지? 그 얘기잖아. 그쵸?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러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근데 얘는 가속도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요. 등가속도 맞잖아. 맞죠? 네. 얘 가속도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 바뀐 적 없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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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꼬맹아 이 그래프 그려서 자, 구해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와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 구해. 평균 속도 얼마나? 0.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증가 속도 그래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평균 속도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얼마야? 0. 이죠. 왜 0일까요? 처음 시작해 여기 뭐 변이가 이렇게 오면 변이가 0이라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맞아요. 됐어. 시간은 4초지만요. 자, 제자리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가 0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0인 것 같습니다. 됐어? 그러면 평균 속력도 0이니? 10이요. 아니죠. 얘는요. 간거리가 얼마야? 40. 간거리는 방향 띄고 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야? 40이야. 여러분들 이 넓이는 변입니다. 변이. 됐어? 변입니다. 실제로. 됐죠? 네. 그 변이에서 부호 띄고 봐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을 4초 동안 간 거니까 평균은 얼마나 나와요? 10만 원이다.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어? 그럼 얘는 왜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커? 방향 바꿨으니까. 갔다가 왔잖아요. 방향 바뀌었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막 여러분 배운 거 다 결합하셔야 돼요. 됐죠? 네, 결합해보죠. 얘는 갔다가 오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의 크기가 평균 속도보다 크겠죠.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심해 안 돼. 심한데. 조금만 더 심하. 자, 올라갔다가 20을 던졌으니까 제자리를 올려면 몇 초 걸린다고요? 4초. 4초. 근데 바닥에 쿵 소리는 6초 만에 들렸어. 어이씨, 왜 그랬을까? 빛의 속도. 소리의 속도가 빛의 속도면 더 빨리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의 속도가 2초 뒤에 지랄한다. 소리의 속도는 그냥 옆에서 바로 들렸다고 치자. 648번 떨어져. 쿵 소리가요 6초 만에 들렸다는 얘기는 얘는요 던진 곳이 바닥이 아니었어요. 건물이었어요. 아. 그래서요 올라갔다가 4초 만에 같은 높이인데 바닥은 더 밑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쿵 소리가 들리면 건물 높이가 H였다지. 맞아요. 이 이걸 60. 이 그래프 그려봐요. 6초 만에 쿵 소리 나는 거. 여기다 더해. 이거 그린 거에다 더 그려. 자, 6초 만에 쿵 소리가 났어. 6초 만에 바닥에 떨어졌어.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6까지. 네. 그냥 연장하는 거죠. 연장하는 거죠. 6초까지. 건물 높이 어디 있어? 60 저기 4부터 9까지. 건물 높이가 4초부터 6초까지 더 간 거리 이게 실제 건물 높이에요. 이거 구해. 60. 배우면 별거 아닌데 왠지 보면 우와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 같아 라는 느낌도 들죠. 근데 연직 운동이 무섭잖아. 근데 똑바로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네가 건물 위에서 이렇게 던지면 바닥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런 느낌이야. 건물 위에서 떨어지면 건물 바닥까지 내려와. 그래서 6초 걸렸으니까 얘가 4초의 순간부터 6초의 순간까지 지나가는 이 거리가 건물의 높이야. 그 거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몇 미터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자연학화 하고 있으니까 1초 더 지나서 5초가 되면 속력이 1 더 증가해서 마이너스 30이야. 그치? 또 1초 더 가서 6초가 되면 마이너스 40이 돼. 그러면 꼬맹아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야? 속력을 36초. 그쵸? 36초. 가운데. 그 평균 속력으로 걸린 시간을 곱하면 되죠. 몇 초? 2초. 그러니까 얘는요. 변이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60. 됐어?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쟤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알겠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동 공식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0에서 6초 동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이 S는 이동 거리가 됩니까? 얘 변이라면 얼마 나와? 이거 거리 이제 이게 60이니까 얘 변이라면 얼마 나와야 돼? 100. 아니 60. 마이너스. 여기가 출발, 여기가 도착! 네,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이동거리는? 100. 이동거리는 20, 20, 60, 100 나와야 돼. 맞아요? 네, 저기다 집어넣고 해봐요. S가 마이너스 60 나오는지 100 나오는지. 네. S가 마이너스 60 나오는지 100 나오는지 해보세요.
자, 얼마 나와? S값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나와요. 실제로요. 맨 처음에 던진 운동 방향을 플러스 20으로 놓으면 처음 속도는 플러스 20이고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중력 가속도 10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6초니까 36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2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80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이 값은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등가속도 공식에서 외웠던 S는 사실은 이동거리가 아니고 변입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도 할 거니까 이동거리와 변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동안은 직선 운동만 했으니까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동거리와 변이가 차이가 있을 때는 S값이 변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심화에 있는 모든 내용 다 했어요. 넘치게 한 거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내신에서 선택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까지 다 했어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내신까지. 알겠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보시면 돼요. 이제 활용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요. 13페이지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수능에서 직접 가지고 온 문제들입니다. 수능 문제들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다 수능에서 가지고 온 문제들만 선생님이 심화의 개념 정리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됐니? 자,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요거 푸는데 5분 드릴게요. 5분 안에 풀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중간고사 기간 예상되는 휴강 기간이랑 기말고사 기간에 예상되는 휴강 기간도 다 써져 있어요. 중간고사랑 겹치면 어떡해요? 응? 겹치는 게 느껴져. 겹치는 기간. 학교에서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요. 확정된 휴강 기간은 아니라서 혹시 변동되는 학생들이 많으면 변동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만약에 시험 기간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고생하고 합니다. 근데 시험 기간 때 그 얘도 반이 있잖아요. 내신 반. 응. 내신만 안 들어오면 문제만 따로 안 해놔. 괜찮아요. 그래. 네. 교재만 사서 풀어도 돼요. 중3 정도면 내신 대비 안 두고 그냥 혼자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과학 안 보는 애들도 많을걸? 근데 중간고사 많이 끽해야 봐봤자 4과목 아니야? 중간고사 때 7과목 본다고? 지금 5번. 뭘 보여? 중간에 기말 때는? 막 남들은 막 3과목 보고 그러는데 너 허리가 너 학교 어디냐? 신남? 성남. 어떤 학교는 2과목 보는데 수가 봐 수가. 그래서 공부할 거 없어서 하고 오면 안 돼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응. 그렇게 하면은 다른 과목은 쉬어요. 어? 다른 과목은 쉬어요. 무슨 과목 하고. 어쨌든 우리 휴강이에요 그 3주 동안. 다른 거 어떻게 알아?
놓지만 말고 잘 들고 다니십시오. 밥 줬어야 되는데. 네, 밥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요 책의 모든 네. 모든 답지. 제가 근데 페이지를 안 써가지고요. 잘 찾아서 하십시오. 순서대로 하십시오. 자, 세 번째 풀어봤어? 자, 채점도 해봐. 1, 2, 3번.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이렇죠. 그래서 자 1번에 질문인 사람. 내가 물으면 무조건 손들어야 돼. 지금 네, 틀렸는데도 이해가 되면 질문 안 하셔도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맞은 것도 질문하셔야 돼요. 자, 1번은 질문 없으세요. 저 뒤고 싶어. 자, 1번에 디귿 보시면요. 0초부터 3t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3t까지요 라고 하는 그것도 평균 속도예요. 됐죠? 자, 원래는요 위치의 변화만 없으면 기울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만큼이 평균 속도입니다. 시간이치 그래프니까. 그래서 B는 평균 속도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3t라는 시간 동안에 D간만큼이 B의 평균 속도예요. 근데 A는요 다르죠. A는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D에서 해서 끝이 ED로 났어요. 중간 경로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변이가 그냥 D예요. D. 되겠어? 그리고 3T 걸렸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평균 속도가 같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차이죠. 평균 속도가 같습니다. 변이가 D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핵심. 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서 넣은 거니까 잘 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질문 있는 사람. 이제 X축이 시간이니까 X축은 그대로인데요. Y축이 1, 4분면과 4, 4분면을 다 써요. 갔다가 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갔다가 오는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2번 그래프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3번이요. 돼요? 괜찮습니까? 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에 대한 연습 문제는 뒷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요. 수능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OX로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두 번째 내용 하죠. 자, 우리는 레벨 1에서는 2주 동안 했던 걸 우리는 1주로 압축합니다. 그럴 거잖아. 배운 거 하는 건데. 자, 이제 뭐 할까요? 등가속도 다음에 우리 뭐 배울 거구나? 돌림이 뉴턴의 운동 법칙. 그거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돌리기. 이렇게 갈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랑 하셔야 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물체가 받는 R자리 물체 운동 상태를 뭐 시킨다? 변화시킨다. 이 얘기하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만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 이 얘기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R자인 내가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R자임에 의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인 운동 상태요. 빠르기와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이거 변화되는 거 결정하는 게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힘과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다.
나란하다면 빠르기만 바뀌어, 수직하다면 방향만 바뀌어, 비스듬하면 한꺼번에 다 바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뀌어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 있다는 거 상식인데 써봐. 제1, 제2, 제3. 못 쓰기만 해. 중요하지. 내 A4 줘. 응. 그렇지. 응. 수고 안 필요해? 응. 응. 못 알아. 응. 제1, 제2, 제3 법칙. 선생님, 네? 근데 저희 그 운동 4가지 배운다 했는데 포물선을 어떻게? 보면서는 지금 안 해요. 이름 기억이 안 나고 10만 기억이 나는 응? 뭐? 이름 기억이 안 나고 10만 기억. 죽여버려.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걸 뭐라고 해도 돼? 한성. 반성법칙. 이렇게 써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먼저 쓰면 자기도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요. 먼저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2법칙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가속도. 그렇죠.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기억 못했던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3법칙이라고 하셔도 되고 다른 말로 작용, 반작용 법칙. 이거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은 저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슨 얘기래? 알자의 힘이 있는 만큼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관성법칙은 알자의 힘이 얼마야? 0입니다. 됐어. 관성법칙은요. 물체가 받는 알자의 힘이 없다면 변화량이 얼마야? 0이죠.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의 운동 상태와 나중에 운동 상태가 무조건 어때야 돼? 유지. 같아야 돼. 이거 얘기하는 게 관성법칙이야. 그래서 물체에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알자의 힘이 0이라면 그 물체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만약에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물체는 무조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겨. 그걸 뭐라 그래? 공지관. 정지관성이라고 해.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정지관성의 크기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달라요. 네. 달라요. 정지관성의 질량. 크기가 뭐라 그랬어? 질량. 질량. 10kg 이내는 10만큼의 관성이 있는 거고 100kg 이내는 100만큼의 관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지관성의 크기가 바로 질량의 크기야.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일수록 변화시키기 어려워 라는 뜻이야. 되겠죠? 되겠죠? 자, 정지관성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 이게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 그 버스 가다가 버스가 가다가야 아니면 정지해 있다가야? 있다가. 정지해 있다가야 이 새끼야. 정지관성이잖아. 그러니까 버스가 정지되어 있다. 갑자기 뭐 할 때? 그때 급출발할 때. 몸이 어디로 쏠려? 뒤로. 뒤로 쏠려요. 이게 정지관성 때. 거기에 있고 싶어. 뭐라고? 거기에 그 자리 유지하고 싶어. 네, 맞아요. 정지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엉덩이는 힘 받아서 앞으로 가지만 머리는 힘을 직접 받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고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알겠어? 이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이에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 근데 힘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 계속 네,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해요. 멋진 말로 등속도 운동하려고 한다고요. 됐어? 이걸 무슨 관성? 운동관성. 운동관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운동관성은 대표적으로 얘 어떨 때가 그래?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하면 내 몸은 계속 가고 싶어.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려. 또 있죠. 막 뛰어가다가 내 다리가 돌부리에 걸렸는데 내 몸은 계속 가고 싶어.
그래서 뭐해? 넘어져. 알겠냐? 이게 바로 운동관성이야. 운동관성의 크기가 뭐게? 너네 배웠어.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고 운동관성의 크기는 뒤져 이 새끼들아. 운동량. 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FTI를 FT. FT 아일랜드는 충격량이고요. 운동량. PVT MVP. MVP. 와씨.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게요.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는 엄청 달라요. MVP로 계산한다 그죠. 운동량이 운동관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빠르기가 클수록 운동관성이 커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가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스쿨존 안에서는 속력을 줄여야죠. 그래야 빨리 멈추죠.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야 관성의 상태를 유지. 됐어? 네. 자, 그래서 각각이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속도 법칙은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긴 하지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보다 질량과 알짜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네. 자, 가속도는 질량과 알짜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이때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F. 힘 방향이다. 알겠습니다. 됐어? 네. 그러니 어떤 애가 가고 있어 보면은 2km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1의 빠르기가 됐어?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맞아 틀려?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확인이 되니 안 되니? 이거 확인이 돼야죠. 왜요? 가속도 방향은 무슨 방향 얘기하는 거야? 힘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물체가 가다가 속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힘을 어디로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죠. 알겠습니까?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이야. 아이의 속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자, 애가 가다가 속력이 빨라졌대.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같아요. 같아야 돼. 알겠어? 이런 얘기야.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을 얘기한다. 알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꼬맹아, 운동 방향 플러스야. 가속도 방향은 얘는 마이너스겠죠.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아니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야. 가속도 방향은 플러스겠죠. 됐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죠? 그럼 나 궁금해. 가속도가 플러스 가속도면 속력은 반드시 증가한다. 아니죠. 플러스가 안 아.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라고 속력이 증가하니 마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데,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죠? 가속도 방향 무슨 방향이야? 힘 방향이야. 운동 방향과 같아야 속력이 빨라지는 거지. 가속도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의미가 없어. 운동 방향과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어? 네.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가속도가 플러스야. 속력 줄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꼬맹아 속력이 늘어나려면 속도 방향이 플러스야. 빨리 생각해. 속도 방향이 플러스야. 가속도 방향이 무슨 방향이어야 속도가 증가해? 플러스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니까.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야. 가속도 방향이 뭐여야 속도가 빨라져?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네.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입니다.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힘 받아야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물체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힘도 플러스로 받아야 빨라지고요. 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면 가속도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야 빨라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걸 애들이 더럽게 어려워해요. 빨라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같아야 빨라지는 거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그 아이였어. 그래서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기억나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쌍으로
동시에 생기니까 하나의 힘을 F1이라고 하고 그 힘을 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지. 또 하나의 힘을 F2라고 하고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지.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니까. 됐어? 기억나지 이거? 그거 은혜랑 나랑 두 번째 만났을 때 한 거 그거 뭐? 와 하, 꽃이죠. 지랄. 자, 첫 번째 손이 칠판을 10N으로 쳤다. 반작용을 말해. 칠판이 그렇죠. 손을 칠판이 손을 이라고 하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새로운 단어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쳤다 이거죠. 시은아 나와. 빨리 나와. 지시은 나와. 자 우리 그거 화살표 그리는 거. 시은아 F1 F2 화살표 지대로. 잘못 그리면 엉덩이 떼지할 거야. 그렇지. 내 새끼도 돈값 했어. 저번에 어떻게 그렸었어, 너네? 저번에 이렇게 그렸었지. F1. 맞지? 막 허공에다가 대고 막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 실제로요. 힘은 작용점, 방향, 크기를 나타냅니다. 화살표로. 그랬을 때 작용점은 힘을 받는 물체에다가 찍는 거라서요. 됐니?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면 이때 힘을 받는 게 칠판이기 때문에 칠판의 작용점을 찍어야 되고 이전이 어디 화살표 방향을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자, 어디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럼 되겠죠? 네. 이 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힘이 10N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요. 칠판이 손을 때렸기 때문에 힘 받은 게 손이에요. 그래서 손에다가 작용점 찍고 이 방향으로 F2 이렇게 하죠. 10N. 됐냐?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화살표 이렇게 해야 돼. 물리는요. 어려우면 여러 개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작용점 정확하게 찍어놓고 합력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찍으시면 큰일 나서 해보시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꼬맹아 F1과 F2 합력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같은 작용체에서 시작해야 되는. 아니요. 같은 물체가 아니니까. 네,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 되는데 물체가 다릅니다. 합력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칠판은 그냥 받는 힘이 10, 손도 그냥 받는 힘이 10인 거지. 작용과 반작용은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는 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하는 같은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이라고 하는 두 힘 A, B가 작용해요. 이때 가는 합력을 구할 수 있나요? 0. 있죠.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그러면 이때 합력은 얼마입니까? 0. 0이죠. 그러면 합력을 0으로 만드는 두 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니? 아니. 아니죠.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180도. 힘의 평행상태. 평형 관계의 두 힘.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라고 불러.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은 합력을 구했을 때 0 만드는 두 힘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야. 전혀 달라. 알겠어? 합력을 0 만들 수 있는 힘의 관계는 힘의 평형 관계라고 부른다. 근데 평형 관계,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너네 이렇게 책상면 위에 꽃병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 좋았어. 이렇게 꽃병 있어. 꽃병에 꽃 꼽았어. 근데 꽃병은 무슨 상태야? 그러니까 합력이 얼마야 돼? 0. 네. 그러면 힘의 평형 관계 두 힘이 꽃병에 찍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첫 번째 어떤 힘이 작용할까? 중력. 그렇죠. 그 중력을 풀어서 얘기해.
지구가 지구가 꽃병을 네 꽃병을 당기는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 힘이 작용하고요. 자, 이때 작용점 어디다 찍어? 꽃병. 꽃병. 꽃병에다 작용점 찍어서 지구가 당기니까 이 방향으로 F1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이거의 반작용 불러. 꽃병이 그렇죠. 병이 누구를? 지구가 지구를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때 작용점은 지구에 찍어야 돼. 지구에서 꽃병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 F2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생기는 줄 알아? 지구가 꽃병을 당기니까 꽃병이 내려가려고 이제 꽃병이 누구를 눌러? 책상.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힘 생겨. F3 됐어. 꽃병이 책상을 자기의 무게만큼 누르겠지? 10N의 힘으로 누른다. 그럼 이거 작용점 어떻게 찍을까? 책상 그렇죠. 책상에다가 꽃병이 누르는 방향으로 F3 이렇게 해야 돼. 이 힘은 책상이 받는 힘이야. 꽃병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거에 반작용이 있어. 뭐냐? 책상이 그렇죠. 병을 10N의 힘으로 민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작용점 어디다 찍어? 병 그렇지. 여기다 찍어. 책상이 미니까 미는 방향으로 F4야. 그치? 상황은 다 이해시켰어. 그럼 나 이거 지워. 학교 시험에 얘는 없어. 저 그림만 있어. 됐죠? 그러면 이때 힘의 평형 반개의 라인들을 써라. 작용 반작용의 라인들을 써라. 이입니다. 힘의 평형 관계인 힘이 누구와 누굴까요? 병 그러니까 F4랑 F1 그렇죠. 합력을 0 만들려면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 관계의 힘은 F1과 F4가 힘의 평형을 만듭니다. 그죠? 지구가 병을 잡아당기는 F1이라는 힘을 여러분들은 쉽게 중력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책상이라는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올리는 F4를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항상 모든 바닥에 놓여있는 물체들은 수직항력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이 힘의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수직항력, 항력, 이응 받침. 자, 작용 반작용 두 세트. F1, 원, 투. F2. 됐어요. 네. 냅둬. F3 F3, F4.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힘의 평형 잡아내. 자, 작용 반작용 힘 잡아내. 이런 거야. 근데 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요.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항상 작용해. 상호작용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언제나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힘의 방향은 언제나 반대여야 돼. 그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개의 물체가 움직이는 걸 물체계의 운동 이렇게 돼요. 물체계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중에 기억나니? 레벨 1 레벨 1, 2, 3, 4 막 이런 거 했었어 우리가. 그치? 자, 바닥에 마찰 없다고 치자. 여기 이렇게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어. A는 2kg야. B는 1kg야. 바닥에 마찰 없어. 내가 밀 거야. A 쪽에서 30N의 힘을 줘서 밀 거야. 마찰이 없으니까 같이. 맞아? 그래서 물체계 운동이야. 그쵸? 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때 작용한 R자 힘은 얼마라고요? 30N이고요. 이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된다 그랬어요. 자, 30N의 힘으로 움직인 거 몇 킬로?
3kg. 아니 30N의 힘으로 움직인 거 몇 킬로? 3kg입니다. 3kg. 그래서 이거 3kg로 나누셔야 전체 가속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 전체 가속도는 10입니다. 이 10이라는 가속도는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 각각의 가속도가 다 10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A도 10의 가속도로 B도 10의 가속도로 간다는 거지 둘을 합한 가속도가 10이라는 이상한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A의 가속도도 10이고 B의 가속도도 10이라는 뜻입니다. 이때요. A 혼자서 움직일 때 쓴 힘은 얼마고 B 혼자 움직일 때 쓴 힘이 얼마야? 내가 준 R자 힘밖에 없었다면 내 힘을 둘이 나눠서 썼을 거야. 질량비. 네. 자, 이때 F는 M, A. 기억나지? 그죠? 운동방정식, 그죠? 자, 그래서 A 질량 2kg에다 가속도 10이니까 A 혼자서 20N의 힘을 쓴 거 맞아. 그죠? 자, F는 MA니까 B 혼자 썼은 힘도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 곱하는 게 맞아. 그래서 10N이야. 자, 그래서 내가 준 30N의 힘을 20과 10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율로 나눴었어. 그 힘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힘을 나누는 기준의 비율. 무슨 비? 질량비. 됐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비가 힘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회로도에서는 저항 비율인데. 그죠? 네, 회로도에서는 저항 비율로 뭔가를 나눠 가졌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었어? 닥쳐! 근데 가속도가 있는 물체계의 운동에서는 질량 비율로 나눴었으니 2대 1이라는 비율로 힘을 나눠 쓰셔야 돼서 A 혼자서 20N, B 혼자서 10N의 힘으로 물체가 움직이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꼬매가 실제로 A가 받은 힘은 얼마지만 30이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은 2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10 어디 갔어? A. 네, A가 누굴 미는데? B를 미는데 10N의 힘으로 B가 밀었어. 됐어? 네, 그러면 A가 B를 10N의 힘으로 미는 어떤 작용이 일어났어? 그럼 그 순간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 반작용도 일어나. 그러니 이 순간 B가 누구를 A를 10N의 힘으로 똑같이 미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B가 A를 10N의 힘으로 밀어. 그러면 A가 받은 힘은 몇 개인 줄 알아? 사람이 민 30과 B가 민 10. 알겠어? 네. 그럼 합력이 얼마겠어요? 20. 그러니까. 됐어? B가 받은 힘의 종류 몇 개예요? 10. 하나밖에 없죠. A가 민 거. 그것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힘이 20과 10이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맞죠? 그러니 이때 A와 B 사이에 작용한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다섯 번째 A와 B 사이에 작용 반작용의 힘은 10N이 작용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 힘 받은 주체가 누구다? A. A다. A가 30을 받은 것 중에 자기가 필요한 힘 얼마 쓰고 20 쓰고 얼마 건네준다? 10 건네준다. 이 얘기였어요. 맞죠? 자, 거꾸로 가. 그럼 내가 이쪽에서 30으로 밀 거야. A쪽에서 미는 거 아니야. 이거 없어. B쪽에서만 밀 거야. 30으로. 그러면 R자임 얼마? 30. 30. 그 30으로 민 거 몇 킬로? 3킬로. 3kg.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 10. 그대로 10. 그러면 R자임 몇 대 몇으로 나눴어야 돼? 질량 비율. 그러니까 얘 20 쓰고 10 쓰는 거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달라지는 게 5번이라고 했어. 기억나? 자, 힘을 직접 받은 거 요번에 누구야? B야. B. 그럼 30 받은 것 중에 자기가 필요한 힘 얼마 빼? 10. 10 빼고 얼마 건네줘? 20. 그러니까요. 주고받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 이제는 10이 아니고 얼마로 바뀌어야 된다? 20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20 됐다. 됐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지.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20m는 준 거 아니에요? 2대1로 나눠 가진 거 아니에요? 30m. 맞아요. 그 나눠 가질 때 팀이 여기서부터 저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 그 건너간 힘이 20이에요. 그래서 20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애초에 처음부터도 20 주고 너 10 줄게가 아니고 얘가 30을 먼저 받은 건 맞아. 근데 그 중에서 10만 쓰고 20으로 건너가.
됐어? 이렇게 된 거야. 되겠지? 그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레벨 2는 뭐라 그랬냐면요. 레벨 2는 얘네들 딱 붙여놓는 게 아니고 뭐해? 자기 살짝 띄워. 이렇게 되는 것뿐이야. 됐어? 그러면 힘이 누굴 통해 건너가? 실을 통해 건너가. 그러면 실에 걸려있는 힘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 장력 네, T라고 쓰고 이거 장력이라고 해서 실을 통해서 힘이 건너가는 것뿐이야. 되겠어? 내가 만약에 A 쪽에서 30N의 힘으로 끈다고 치자. 똑같아요. 알짜 힘 30일 거고요. 그 30이라는 알짜 힘으로 질량 몇 킬로를? 1kg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움직였어? 3킬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라고? 10이라고. 그 가속도로 A와 B를 움직이는데 모든 힘을 항상 질량 비율로 나눠 쓴다고. 그치? 그럼 이제 질량 비가 2대 1이니까 30을 2대 1로 나눠 쓰겠죠? 똑같습니다. 몇 뉴턴? 20뉴턴. 몇 뉴턴? 10뉴턴. 그렇다고 보면 생각해봐. A가 힘을 직접 30 받았어.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20 쓰고 나머지를 건네줘야 되겠지? 그러면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몇 뉴턴? 10뉴턴이야. 이게 이런 느낌. 뭔가 딱 나눠서 자르면 실이 장렬히 B를 10N만큼 끈다고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쪽에서 당길 수도 있지. 세훈아, 이쪽에서 당겨. 그러면 이 장력이 얼마 걸려요? 20. 맞아요. 알겠어요? 그런 느낌. 실이 20N만큼 맞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30으로 당기면 B가 필요한 힘 10 빼고 나머지를 건네주니까 이때는 장력이 20으로 바뀌어요. 그냥 실은 힘이 건너가는 통로야. 레벨 3 혹시 A 프로젝트 현장 많아. 쓰리 그림 뭐였게? 그 걸려 있는 책상 위. 그 정도로래. 거기 물체 달랑달랑. A 2kg, B 3kg. 구해. 레벨 4도 구해. 알지? 얘 누군지 알지? 고정. 고정도로래. 대가리가 벽에 매달려 있잖아. 고정이야. 맞나? 대가리가 벽에서 떨어져 있어야 움직이야. 얘도 똑같이 1, 2, 3, 4, 5번 구해. 어떻게 다 까먹어 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하잖아. 아까부터 안 까먹은 거 하나도 없구만. 다 까먹고구만. 그래도 이 속도를 따라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로 레벨 1 애들 해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6시부터 레벨 1 수업인데 아가들이죠, 아가들. 이거 새로 개강이에요. 그쵸? 이번 주 개강인데 주로 중학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 2학년 올라가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중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그쵸.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이거를 해요. 저희랑 2살 차이야.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어린 애들이 어린애들이 한다니까. 걔는 그럼 화원을 물어는 왜 저러는데? 응? 화원 물론을 대부분 거죠. 내일 고생 물리 먼저 하고 과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너네랑 같잖아. 자, 이거 봐. 자, 3분만 있다 끝낼게요. 중요 가서 15 그죠? 우리는 중력 가속 10입니다. 저는 9.8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3 학교 시험은 9.8, 고등학교는 10. 그죠. A가 되게 어려워. A가 받는 힘 A가 운동할 때 필요한 알제. A의 알제. 자, 시간 드리는 게 의미 없어요? 제가 해요? 너 내일도 영민사까지 가는 거야? 그쪽으로 오래? 내일은 아니 그러니까 수학은 안 하고 이제 화학은 요번 주는 수학 1강이야? 4시간에서 3시간 됐어. 자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든 뭐든 다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해. 그러니 얘는 아래쪽으로 지구가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요. 여기에 있는 A도 지구가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둘의 상황은 달라. A는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누르는 만큼 뭐가 생겨? 수직 항력이라는 게 위쪽 방향으로 생기잖아. 아까 배웠잖아. 네. 그러니까 A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관여 못하는 힘이야.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얘만 수직 항력이 없으니까 중력이 알자임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B의 중력만큼의 알자임이 돼서 몇 킬로를 당기냐? 저 30N으로 5킬로를 당기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5킬로로 나누시면 이 자체가 가속도가 얼마 되니? 6 되는 거야. 6. 그 6이라는 가속도로 F는 MA 각각이 운동할 때 쓰는 알짜임을 가져. 되겠어? 물론 질량비로 나누니까 질량비로 나누셔도 되고 계산하셔도 무방해요. A 질량은 2kg, 가속도가 6이니까 알짜임 12N 쓴단 말이야. B는 18N 쓰고. 됐어? 이런 식으로. 근데 힘의 주체는 누구야? B죠. B는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았는데 그 방향으로 중력만큼의 힘을 다 받고 떨어지면 B는 자유낙하해야 돼. 그치? 근데 그렇지 않잖아? 가속도도 6밖에 안 되잖아? 그럼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힘도 존재해. 무슨 힘? 장력이야. 됐어? 얘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못 내려가게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위쪽 방향,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이 더 커서 얘 내려가. 그러면 큰 힘인 중력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장력을 빼야 B가 받는 알짜임이 나와. 그쵸? 근데 B가 받는 알짜임이 얼마라고요? 18N이니까 장력이 얼마여야 되니? 12N이야. 됐어? 그러면 장력이 12N이라는 얘기는 20을 보세요. 20 몇 가닥입니까? 한 가닥이라서. 한 가닥이 팽팽하게 늘어져 있을 때는 여기 장력이나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랑 크기 어떠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력도 12N입니다. 그러면 A는 받을 수 있는 힘은 장력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물체가 운동하는 알짜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A가 12N 장력 그대로입니다. 맞아. 이런 느낌이야. 자, 레벨 4 마지막 요것만 하고 갈게요. 자, 얘도 뭐 작용하니? 지구니까 중력이야. 얘 아래로 20N, 얘 아래로 30N, 알짜임은 몇 뉴턴? 50m. 네? 알짜임 16N. 10이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아. 거잖아. 그 얘기였어.
힘이 사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A 힘이 세면 A는 내려갈 건데 B 힘이 세면 B 때문에 얘는 A가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알자 힘이라서 얘네들이 운동할 때 받는 알자 힘은 10N이에요. 그 10N의 힘으로 몇 킬로 움직였게? 5kg. 움직이는 건 5kg.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2야. 그러면 A 혼자서 쓰니는 F는 MA 정도. 그래서 4N이야. 됐어? 네. 얘 2kg 곱하기 가속도 2니까 4N. 어디? 왜? 가속도 2. 네. B는 몇 킬로? 3kg니까 3 곱하기 가속도 2 하면 6N. 그래서 10N을 질량비로 나눠서 그것도 맞아. 그럼 20의 장력이야. 24. 됐어. 네. 장력비니까요. 이게 하이라이트. 자, 보면 A는 장력 방향으로 움직였어? 중력 방향으로 움직였어? 장력 방향으로 끌려 올라갔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장력이 중력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맞아요. 큰 힘인 장력에서 작은 힘인 중력을 빼셔야 A가 쓴 알자 힘인 얼마가 나오는 거야? 4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24인 거야. 해결돼? 너네 이제 그 문제 풀면 여기다 하나 더 달아. 문제 3개야. 뭐? 그런데다가 더 황당하고 가다가 줄이 끊어져. 그게 수능이야! 어쩔 수 없어. 되겠지? 그 문제까지는 지금 못 풀어드렸어요. 그렇죠? 조금 깊게 들어갔습니다. 깊게 들어간 티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그거 한 단원을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오늘 숙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0분을 더 해드렸어요.